자, 미국이 연준 기준금리 0.75% 인상, 충격요법에 나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4, 15일 날 이틀 동안에 연준에서 이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어제, 오늘, 그제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요. 내리는 폭이 지금 아까보다 훨씬 심해져서 48포인트. 예? 4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기간까지 팔고는 있지만 많이 팔진 못하고 더 떨어질까봐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달러는 이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3원 40, 벌써 1,300원이 넘어야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달러 다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3,000, 참네. 나 걱정되네, 지금. 달러 이거 지금, 나 진짜 금융위기 올까봐 걱정되네. 저는 그저께 연준에서 0.5, 왜? 0.75로 가는 것이 저는 정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작년부터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다면은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한 9월쯤에는 잡히지 않을까. 아니면 7월, 8월쯤에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히려 이게 거꾸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그 반등의 시기는 바로 내일 연준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게 돼서 0.75로 가게 되면 3만이 무너질 확률이 많고요. 우리나라는 뭐 정말 기회가 오는 거죠. 예. 확 들어가야 되는, 뭐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심한 것들이 이제 있을 확률이 있고 7월에 또 0.75를 또 올리면 더 콕 하고 떨어지니까 잠깐 들어갔다 팔고 또 나와야죠. 5만 몇천 원에 사서 6만 반등할 때 살짝 반등이 한번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사우디를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간다는 것은 뭐냐면 사우디 그 왕족한테 누구 죽였다고 저런 거지 같은 새끼들하고 상대 안 한다 그랬다가 지금 완전히 자존심을 확 굽히고 사우디에 들어가서 이제 기름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유가가 조금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조금 내리막길을 가게 되면은 그 이야기가 끄집어 나왔을 때는 이미 가기 전에 쇼부를 다 치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제일 쌀 때 들어갔다가 뭐 한 2, 3천 원씩 먹고 나오기는 주식을 2, 3천 원이면 한 1억이면 그래도 몇백만 원 네, 정도 되죠. 한 1억 사서 3천 원 정도만 먹어도 300. 예,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수는 있습니다. 주식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일 기준금리 0.75 쪽으로 지금 반응을 가고 있어서 저도 지금 그쪽으로 치우치는 저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0.75로 가게 되면 충격이 너무 심해서 이게 정말 3만 다우존스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정말 충격이 크고요. 왜 충격이 크냐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나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달러는 당연히 1,300원 오버 돼서 바뀌고요. 삼성전자 1,400원이 밀리면서 6만 500원 52주 만에 처음으로 최고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최저가는 6만 2천원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제 상태를 봐가지고 제가 거의 마치지 않습니까? 6만원 선에서 간당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6만 2만 200원까지 밀린 거 봐가지고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아마 연준에서 냄새를 피워가지고 이게 날라옵니다. 하늘로 이렇게 쳐가지고 날라옵니다. 우리나라 쪽에도 발빠른 여기 연계된 월가 있는 애들이 소스를 주죠. 터트리죠. 0.75야 내일. 빨리 정리. 하면은 이게 막판에 이제 60, 70까지 떨어져서 가면은 내일 0.75 맞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미국 얼마 되지 않았죠. 미국 부동산 하락 시작이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인간이 또 하나도 안 내렸어요. 안 내리나 보자. 안 내리나 보자. 응? 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직도 건방져요. 우리 부동산들은
뭐 안 내렸어요. 그냥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저는 이 얘기를 벌써 1월부터 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단골들한테는 푸시를 하지 마라. 집을 사라고 푸시를 하지 마라. 나중에 퉁 하고 망치로 머리를 때릴 것이다. 이런 얘기일 때 아직 이러고 굉장히 자신감을 갖더군요. 예? 그래서 자,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자산의 기본은 이제는 코인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코인이 말씀드린 대로 3만이 무너지면 2만 가는 데는 시간 문제다. 어떻게 됐죠? 미국 2만 600까지 밀렸습니다. 2만이라고요. 예, 거지 됐습니다. 그래서 코인, 다음 주식, 마지막에 오는 게 가장 늦은 부동산입니다. 제가 사이클을 겪어봐서 아는데요. 맨날 그랬어요. 마지막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사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오는 것 같고요. 미국에 투자하실 미국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사셔는 안 돼요. 자, 중시다음은 부동산인가? 미 고가주택 거래가 18%로 줄었다. 18%면 거의 50%의 현장 반응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강남 부동산이라 할 수 있는 고가주택 시장에서 매수자들이 사라졌다. 아직 매도 호가가 낮아지지는 않고 있지만 금리 인상과 증시 급락으로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고가주택 거래가 감소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체인 레드핀 조사 결과 부동산 시장 가격 상위 5% 이내에 드는 고가주택 거래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전년 동기 대비 18% 체감 현장 분위기는 거의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4월에서 6월에 고가주택 거래가 1년 전에 비해 23%로 급감. 쭉 내용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특히나 비싼 집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비싼 집은 어디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비싼 집들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강항, 청담동, 압구정동, 삼성동, 네? 서초동 뭐 그런 데 있지요. 네? 그래서 뭐 좀 7억씩, 30억짜리 7억, 23억에 팔았다. 가족이 했다. 뭐 사실인 거죠.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이 거래가 된 겁니다. 그렇게 거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주고 사겠다. 그 작자가 미친 작자죠. 에? 에? 23억의 거래가 가족이랑 됐든 아들하고 딸하고 했든 맞교환을 했든 23억 계약서 쓰면 쓴 겁니다. 그런데 그게 거래가 아니고 그랬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랬다. 거래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얘기한 것도 그랬잖아. 청담동에, 압구정동에, 무슨 뭐 용산에 70억짜리가 100억. 그 거래도 같은 회사와 회사가 했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에? 회사에 회사. 올리자 조금 더. 에? 그리고 계약서 써서 이거 보여주자. 기자들한테 뿌리자. 그것도 계약서 그대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랬으니까 기사에 난 거지. 그 거래가 됐으면 그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 낮은 거래로 했으면 그게 낮은 거래가 된 거예요. 그거보다 높이 주고 사겠다. 그 작자가 상태가 이상한 거지. 내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미국 집들도 75만 불 정도가 기본적인 주택 프라이스였는데, 값이었는데 125만 불까지 오른, 네? 50만 불이 오른 것이죠. 그렇게 거래가 된 것들, 비정상적인 거품이 낀 부동산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경기 침체가 되고 와 막 쓰고 75만 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15억 하던 게 30억 되고 5억 하던 게 12억이 되고 에? 막 쓰자. 누구 돈 썼어요? 은행 돈 썼죠. 에? 그 팔고 나온 사람은 어때요? 제일 잘했죠. 팔고 나왔으니까 제일 잘했잖아요. 현찰이 많잖아요. 다음 준비해야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잇따른 침체 경고입니다. 모건 스탠리 CEO도
예?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사람들이 거의 미국의 돈의 흐름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경기 침체 확률이 50%다. 경기 침체 확률이 50%다. 그리고 향후 몇 년간 거대한 구멍에 빠질 것이고 연준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나중에 결국은 잡을 것이다. 잡기 전에 우리는 언제 주식과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공부를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 70%가 자그마치 경제 침체 예상, 지금 경제 침체 와 있어요. 근데도 이거보다 더 심한 경제 침체가 온다라는 내용이에요. 언제? 내년. 응? 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향후 2년 이내에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 경고. 2년 이내, 내년까지 쭉 간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들어왔죠? 시작도 안 했어요. 경기 침체 이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시작도 안 했어요. 경기 침체, 시작도 안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버드 교수인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도 CNN에 2년 내에 경기 침체 직면. 예? 자, 그리고 MBC 방송이 최근 실시간 주요 기업하는 사람들 최고 재무 책임자들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전원이 경기 침체, 불가피. 그리고 미국의 경제학자 70%가 경기 침체 예상. Financial Times 여론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고먼 CEO, 바로 JP 모건 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CEO도 다른 컨퍼런스에서 경제 허리케인 닥친다. 투자자들에게 대비하라.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를 초래하게. 급격한 금리 인상 내일부터 0점 오늘 되겠네요. 7호 발표하는 순간 7월도 0.75?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까까까. 휴. 자, 그래서 FT 경제학자 49명 설문조사가 미 내년 경기 침체 70%에 베팅을 했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전에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 빠른 긴축이 경기 침체 유발 진단으로 작년부터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급격하게 늦게 시작을 하면서 빠르게 금리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응? 고물가, 고달러, 고유가, 우리나라는 저성장. 이런 결과를 맞으면서 미국 또한 이렇게 버냉키가 긴축을 해도 연착륙 가능성. 아무리 쪼여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주식이 빠져나가고 경기가 엄청나게 엉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버냉키 참 대단했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내가 미국에 있었어요. 버냉키가 나와서 한마디 띡 하면 주식이 팍 올라가. 또 한마디 띡 하면 주식이 팍 내려. 엄청났죠. 엄청났어.